쌤 안녕하세요. 어머, 연서야, 안녕. 잘 지냈어? 네,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연서 너무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연서랑 좀 차도 마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연서 시간 괜찮아? 네,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듣고 싶어서 제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네. 선생님 스카프가 완전 봄이네요. 오늘 연서 만난다고 선생님 신경 좀 썼지. 그리고 오늘 연서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봄과 또 관련이 있어. 진짜요? 뭐지? 봄? 궁금하지? 연서는 5월 하면 뭐가 떠올라? 5월이 이제 봄이니까 소풍이나 꽃놀이? 봄소풍, 꽃놀이? 아마 5월 하면 그걸 많이 떠올릴 텐데 오늘 연서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이런 따뜻한 봄과는 거리가 먼 5월의 이야기야. 바로 42년 전 5월의 이야기야. 1980년 5월 18일 무렵 광주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계엄군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수색하고 젊은이들을 마구 때리고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소문이 있었어. 에? 갑자기요? 무슨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같잖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는 시위가 있었거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네, 그 근현대사 시간에 배웠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 맞아. 바로 그거야. 전두환의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낸 게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야. 영화에서도 봤어요. 택시 운전사? 오, 맞아. 막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주먹밥도 주고 그러던데. 맞아. 영화 속 장면처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두환 타도를 외쳤지. 그 사람들 중에 대학생이던 21살 청년 최영규라는 사람이 있었어. 최영규는 계엄군들의 잔혹한 진압에 맞서 싸우다 5월 20일 밤 도청 앞 광장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광주 시민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21일 오전에 시위대와 함께 장갑차를 탔어. 이 장갑차가 도착한 곳은 당시의 전남 도청이었는데 거기서 도청을 사수하던 계엄군이 쏜 총에 장갑차 위에 피로 물든 태극기를 쥐고 쓰러져 있는 시민들을 보게 된 거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치.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젊은 청년 최영규는 하루아침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친구들이 싸늘한 주검이 된 걸 보게 된 거지. 최영규는 연서 말대로 무섭기도 했지만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대. 이렇게 희생된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 5월 21일 밤 최영규는 광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시민군 10명과 함께 보초를 섰어. 저 멀리서 총소리가 끊이질 않고 총부리에서 계속 불빛이 터지니까 최영규는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허공에 탕! 총에 맞은 거예요? 다행히 최영규는 무사했고 다음날 새벽 길거리로 나가자 사람들이 총에 맞아 길에 쓰러져 있었어. 최영규는 동료들과 함께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영안실에서 수십 구의 주검을 본 거야. 그중에는 단발머리의 여학생도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주검도 있었던 거지. 그걸 본 최영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병원 영안실에서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주검을 보고 아무래도 최영규는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걸 보고 최영규는 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렇게 광주에서는 계엄군에 의해 매일 총소리가 끊이질 않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대로 보도가 되지 않는 거야. 오히려 광주의 폭도들이 군인과 경찰들에게 돌을 던진다라며 왜곡해서 보도가 됐어.
이에 화가 난 시민들은 광주 MBC와 광주 KBS에 불을 질렀어.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지. 아니 언론사는 사실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은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과는 했어요? KBS는 2020년, 그러니까 5.18 40주년이 되던 해에 군인들이 총칼로 광주 시민들을 짓밟는 동안 그 실상을 외면했던 점에 대해 당시의 잘못을 되새기며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며 사과 및 정정 보도를 했어. 지금이라도 사죄를 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그치.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게 당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튼 최영규는 이후 5월 25일 오후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백운동 자취집으로 갔어. 할머니와 누나, 최영규 이렇게 셋만 지내는 광주 자취집에 아버지가 오신 거야. 아버지가 최영규에게 아주 단호하게 얼른 가자, 따라와라 라고 하신 거지.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았던 최영규는 말없이 아버지를 따라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는 도로를 피해 돌고 돌아 화순까지 걸어갔어. 논뚝길에서 사복 경찰들에게 검문을 당했지만 아버지의 적극적인 디펜스로 무사히 광주를 빠져나왔대. 화순에 도착해 순천으로 가려고 간신히 버스를 탔는데 중간에 검문소에서 경찰들에게 다시 검문을 당하고 하차를 요구당했지. 그럼 경찰들한테 잡혔어요? 버스에 함께 탔던 승객들이 최영규 편을 들어 경찰에게 막 욕설을 퍼붓자 그 기세에 눌린 경찰들이 결국 물러났어. 와, 진짜 다행이네요. 하지만 최영규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왜요? 그럼 무사히 아버지랑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TV를 통해 계엄군이 진압한 광주를 보게 된 거지. 방송에선 사망자가 고작 10몇 명이라고 하는 거야. 최영규는 순간 광주 연초제조창, 아시아 자동차,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 나 혼자만 살았다는 부끄러움, 미안함, 또 안도감까지 너무 복잡했던 거야. 무사히 돌아갔어도 마음은 무사하지 못했네요. 맞아. 그렇게 마음에 돌덩이 같은 짐을 올려들고 살던 최용규는 다음에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운명적으로 광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부대로 배속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광주 폭동 가담자라고 선임자들에게 엄청난 구타를 당했대. 아니 위로가 아니고 괴롭힘이요? 너 데모했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하자 참나무 곡괭이 자루로 소위 배빠따라는 폭행을 당했고 급기야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이 전라도 사람에 대한 차별이 두려웠던 최영규는 5.18의 트라우마를 가슴에 안고 광주를 떠나 연고가 없는 대전으로 갔대. 대전에서 교직에 종사하면서 과거 5.18 얘기를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았대.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진짜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죄인처럼 지냈네요. 맞아. 마치 죄인처럼 지냈던 거야. 옛날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 혹은 폭동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의 힘이 어마어마했거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그래서 수많은 시민군들이 간첩으로 지목이 됐었대. 최용규도 보수 논객 지만원에 의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 광수 43호로 지목돼서 북한의 우동축이라는 대좌가 최용규라고 언론의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어. 그 사람들이 간첩으로 지목당했다고요? 맞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그만큼 심했던 거지. 그래서 5.18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40년 동안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들의 노력이 4년 전이지? 2019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그 결실을 맺게 된 거야.
이후 최영규는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33년 동안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향했대. 지금은 모 대학의 특임 교수 신분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 다행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교과서에서는 2, 3페이지로 끝나고 시험 문제 한두 문제로 끝나는 거라 잘 몰랐는데 진짜 엄청난 희생과 슬픔이 있었네요. 광주의 5월은 우리가 5월 하면 떠올리는 흐드러지는 봄꽃이나 봄소풍이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감사함, 민주주의, 슬픔이 떠올라. 최영구의 경험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더 알게 되었네요. 저도 이제 5월이 되면 가슴 한켠이 좀 먹먹해질 것 같아요. 지금의 감정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계속 힘쓰면 돼. 가슴이 먹먹해진 연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시 한 편 읽어줄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시인데 이 시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 1980년 5월 18일을 상징하는 시대적 아픔을 노래하고 5.18 광주 정신이 녹아있는 시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원문이기도 한 시야. 눈 감고 잘 들어봐. 몇 비나리 백기환 천추에 맺힌 원한이여 그것은 자네의 마지막 한해 언저리마저 죽이려는 가진 자들의 모진 채찍 소리라. 그 소리 장단에 맞춰 꿈틀대며 일어나시라. 자네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일어나라는 게 아닐세 그려. 어른 땅 돌부리를 움켜쥐고 꿈틀대다 끝내 놈들의 채찍을 낚고채 그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네. 벗이여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 때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 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내 생각과 내 소신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나를 겁준다거나 나를 겁박한다거나 당신네들 그거 나한테 전혀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때리려면 때려라. 근데 나는 내 소신과 내 정의감에 했던 행동을 당신들이 나한테 폭력을 가한다고 내가 그걸 받고 총칼 들이대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의 신념이고 내 신념이라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은 불의를 보고 방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나쁘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불의를 저질러서 그걸 보고 방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불의를 단번에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는 거라서 불의를 방관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혹은 강탈하는 그런 세력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이제 몫이고 나는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고 지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소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